오늘은 21년 전 아이들의 등굣길 자원봉사에서 시작하여 현재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순찰활동, 멘토링 등 청소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1년간 자원봉사의 길을 걸어오신 사단법인 페트롤맘 광주지부 정혜숙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엄마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아이들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21년 동안이나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네. 결국은 이렇게 제복까지 입으셨네요. 네. 네. 그러면 21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그때가 200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임원 활동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녹색어머니회에 가입이 되었고, 우리 아이 학교 앞에서 등굣길에 교통봉사를 시작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 또 학교 가고 저거 녹색 어머니 그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유로 2년간 녹색 어머니 연합회장으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경찰청에서 페트롤맘이라는 단체를 저한테 소개를 하셨어요. 페트롤맘의 중앙회를 방문해서 페트롤맘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강주로 내려왔습니다. 되게 겁이 났어요. 페트롤맘의 일들은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전문적이더라고요. 페트롤맘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네. 엄마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그건 이제 저희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변했더니 아이도 행복하고 결국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변하는 게 맞다. 엄마가 변해야 아이가 바뀐다. 네, 이런 걸 저는 이제 제가 실감을 했으니까 이 슬로건은 100% 맞는 이야기다. 만약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신다면 네, 다시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요. 오. 네,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남편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결국은 설득도 이제 제가 했고 또 남편도 굉장히 제가 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네, 두 번째는 하굣길 순찰 활동, 네, 세 번째는 찾아가는 교실 상담, 네, 네 번째는 학교 밖 아이들 멘토링. 네. 네, 이렇게 지금 4가지를 했는데 네. 첫 번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인데 네. 교사도 있고 네, 경찰도 있는데 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뭘까? 2012년에 대구에 중학생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학교폭력, 이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마침 저희가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아이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또 반별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를 네. 제일 많이 나가십니까? 처음에는 거의 초중고를 막론하고 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에 300개 학교가 넘는데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시작하면서는 뭐 200개 학교, 300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1년에 그렇게 많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언어폭력, 그다음에 사이버에서 또 댓글 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이렇게 좀 범죄에 네.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사이버상의 폭력, 요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요즘에는 가지고 있지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SNS 상에서 폭력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요즘에는 이제 사춘기적인 징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은 활동들을 사이버상에서 하죠. 이제 부모님 몰래 핸드폰으로 그 점점 말의 수위가 높아지죠. 또 심지어는 이성의 관심을 이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아이들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학교 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단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성폭력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학부모 또 엄마로서 훨씬 더 직접 교육을 하시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4학년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한 동영상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 아이들의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이 야한 동영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그걸 보고 모방을 하지는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모방을 해서 그렇게 가해하고 피해를 봤다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종종 접하기도 하거든요. 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것이 이제 미디어인데 네. 그만큼 폰을 많이 보고 네. 태블릿 PC를 보고 또 네. 컴퓨터를 보고 또 네.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네. 이제 계속 미디어를 시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고 흉내를 내고 네. 또 연예인들이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네. 가정교육이 안 되는 경우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의 실태를 좀 알고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아이가 관련 학생으로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을 때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 교육은 꼭 필요하다. 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네. 하굣길 순찰 활동을 페트롤 네. 맘에서 하시네요. 등굣길 사고가 더 많습니까? 하굣길이 더 사고가 많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순찰 활동을 하기 전에 제가 통계를 봤어요. 등굣길의 안전사고보다 하굣길의 안전사고가 17%가 더 높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오후에 순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상급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는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성폭력까지 이런 범죄를 하는 그런 뭐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하굣길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전문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순찰 활동을 했었는데 중학교에서도 순찰 활동을 이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부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상 중학교 현장은 뭐 별거 있을까 하고 이렇게 갔는데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작년의 일인데 이제 계속 담배를 아주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피고 그 담배 연기가 너무 싫고 또 담배만 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고 아이들이 침도 뱉고 자기들끼리 심한 욕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온갖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해서 이제 민원을 접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한테도 욕을 합디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민원들을 다 듣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라고 일단 안심을 시키고 아이들의 이제 노선이 하교하는 노선이 어쩐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공간에 335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빗자루를 갖고 그곳을 청소를 했어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주위의 것들을 다 아주 깔끔하게 해놨더니 아이들이 그 뒤에 또 그 공간을 오는데 뭐야? 나한테 익숙한 공간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아이들이 335 모였던 아이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고 작년 말에 되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민원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너무 학교에서도 만족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순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너무 정의롭고 좋은 일 아닌가. 페트롤맘이 좀 배트맨 같네요. 어두운 그 네. 골목을 네. 밝게 바꾸셨다. 네. 그럼 일주일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어떤 날은 매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굣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요. 민원이 있는 곳, 예,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와주세요 하면 그때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저희 인력을 또 나눠서라도 그 현장에는 분명히 저희가 갑니다. 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네. 그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또 두 학교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심야 시간에 순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야 시간에도 현장에 나갑니다. 심야에도요? 네, 그럼요. 제가 밤 10시까지도 순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교실 상담. 네. 그러니까 직접 페트롤맘이 학교에 들어가서 네. 교실에서 상담을 하나 보죠. 네. 주로 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상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그거를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학교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냐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다 보면 그중에는 나는 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풀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신호를 아이들은 분명히 주거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네. 어울림 네. 교실 상담 프로그램이 저는 약간은 좀 헷갈리는데요.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어울림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2시간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1번. 8회기 총 8시간을 권장 드립니다. 어떤 아이의 사례인데 어울림 프로그램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만 이렇게 다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엎줘서 울어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한없이 슬퍼요. 왜냐하면 학교가 끝나면 저는 학원을 가야 해요. 그건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야 한대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뒤지니까. 그리고 학원 갔다 오면 또 학원 숙제가 너무 많은 숙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숙제 끝나면 또 본인은 지쳐서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주말이면 또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학원을 가야 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펑펑 울면서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든 아이를 이제 어루만져주고 어울림 수업이니까 그 아이의 감정을 저는 한없이 공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는 제가 뭘로 또 증명을 할 수 있냐면 학교에서 한번 어울림 프로그램이 들어간 학교는 꾸준히 그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해서 저희 단체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또 효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페트롤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 선생님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한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페트롤맘 광주 지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희입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페트롤맘 광주 지부에서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미입니다. 지금 페트롤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지 지금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저는 집사님과 같이 시작해서 한 1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년 멤버시네요. 네. 네. 거의 분위기가 가족 같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저가 변하니까요, 아이들도 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하니까 또 가정이 더 좀 웃음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그 4명을 키우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페트롤맘까지
그게 가능한지 일반 시청자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함께 키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뿌듯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그 시외로 수업을 하러 가게 되는 도중에 저희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급히 아파서 병원에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미 수업을 앞두고 있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또 저희 다른 가족들이 그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사실 이렇게 옆에 계시는 우리 지부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흔쾌히 가주시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그 진료도 받고 또 이제 밥까지 챙겨서 이렇게 먹여서 다시 아이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엄마 그때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때 그 이모가 와주셨었죠 라고 하면서 진짜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였지만 봉사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운다는 거 그게 아마 우리 단체의 어떤 또 장점이고 또 네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지부장님은 딸만 둘이라고 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저 딸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봉사를 하기 전에는 오직 아이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이들 중심적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 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 봉사했던 이야기, 또 제가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 그다음에 또 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내가 그동안은 나를 잊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다가 봉사를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10년 넘게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안 좋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그 교육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교육부장님이신데 네. 가장 많은 유형이 뭔가요? 이제 사이버에서 언어폭력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그냥 일상처럼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친구가 먼저 욕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욕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강의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은 이 학교에서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들면서 어느 시점에서 너희들이 이걸 멈춰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범죄까지 가지 않고 또는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서 지시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밖 아이들 멘토링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은 무엇이고 네. 또 이 아이들을 멘토링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요? 네. 조금 표현이 잘못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가 아닌 보호 관찰 대상인 아이들 그리고 또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엄마 품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 멘토링.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들이 주로겠네요. 네. 네. 그러면 네. 도대체 얼마나 가십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년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년원 아이들은 소년원이라는 그러니까 고령정보산업 학교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면 분위기가 네. 어떻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많은 아이들이 온몸에 문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말 몇 마디 해보니까 그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 아이들 같은 그런 정서를 가졌고 범죄를 해서 이제 그곳에 와 있긴 하지만 엄마의 그런 품이 그립고 또 누군가하고 말하고 싶고
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로 몇 살입니까? 거기 아이들은 14세 이상의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멘토 활동을 했던 아이들은 19세까지, 만 19세까지 소년법이 적용돼서 처벌을 받는데 14세부터 19세의 아이들이 네. 대부분 남자입니까? 네, 여기 강주에 지금 소년원이 있거든요. 이 임곡에 가면 소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남자 아이들만 수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매달 가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만남의 횟수가 이제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저희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멘토 활동은 꼭 참여하려고 하죠. 그 아이들이 전과 후 좀 네. 어떠신가요? 이 아이들이 전과 후가 뭐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는 거는 제가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소년원이나 그다음에 보호관찰소에서 저희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재범이 줄었다고 저희가 표창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네. 전과 후 제가 그 보호관찰 중인 아이 중에 제가 멘토를 했던 그런 아이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고 이혼 가정의 아이였어요. 이제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자기 생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 생일인지 모르고 만났겠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이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 게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승용차에 앞자리에 한 번만 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승용차에 한 번도 타보질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면 점심 먹을까? 그랬더니 중식당 좋대요. 그래서 함께 아이를 태우고 중식당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 식당에 사장님이 이 녀석이 아들이냐고 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엄마와 아이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했더니 둘이 남아있는데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아들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네 멘토잖니. 그리고 오늘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만나는 날은 네 엄마인 거야. 몰랐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이렇게 멋진 식당에서 선생님 맛있는 거 꼭 사드린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 또 좀 거꾸로 보면 아이들이 변하니까 엄마도 바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네. 페트롤맘이 많다면 네.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 페트롤맘 이름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저는 이렇게 교육하고 기회를 줘서 그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네. 도저히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네. 또 경찰도 할 수 없는 오직 엄마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아이도 행복하고 네. 또 엄마도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네. 참 저는 오늘 가슴이 따뜻한 인터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가 변해야 아이가 바뀌고 아이가 변해야 미래가 바뀐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봉사하는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봉사의 시작은 내 아이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김경수의 창의진로 탐험, 또 다른 창의진로로 찾아뵙겠습니다.